네, 안녕하세요. 저 가천대 길병원에서 비뇨의학 교수를 하고 있는 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방광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방광암은요, 우리 몸에서 소변을 저장하는 장소인 방광이라는 장기에 암이 생기는 병입니다. 방광암의 원인으로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흡연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커피나 그 다음에 특정 화학물질, 또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 같은 걸 받는 경우도 방광암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은 방광암의 가장 확실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위험 인자일 뿐만 아니라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이제 방광암의 경우에 방광까지 깊이 침투하지 않아서 내시경으로 절제해서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암이 있는데, 이런 방광암의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재발률이 매우 높은데, 특히나 흡연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암은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검사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방광암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혈뇨입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는 피가 나올 때 방광암이 굉장히 높은 빈도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혈뇨가 있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정상 소변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유관적인 혈뇨가 나온다면 꼭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것이 방광암을 조기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방광암은 혈뇨가 아니라 방광 자극 증상, 마치 방광염과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방광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에서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또 빠르게 증상이 나빠지는 방광염 증상이 있다면 방광암을 강력히 의심해 보셔야만 합니다. 방광암은 방광벽을 뚫고 방광 근육층까지 침범하면 치밀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방광을 모두 다 절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암이 다 방광 근육까지 침범하지는 않고요. 방광 점막에 또는 점막 하층에만 침범하는 방광암도 있습니다. 이런 방광암을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표재성 방광암은 요도를 통해서 몸에 칼을 대지 않고 내시경으로 전기 칼날로 방광 안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광암이 근육까지 침범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방광을 모두 절제하게 되는데요. 이때 암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방광이 모두 절제되면 인공방광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피부로 요루라는 소변을 배출하는 그런 피부판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공방광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환자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인공방광은 모든 환자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인공방광에 연결되는 요도, 그러니까 소변이 나가는 출구 근처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섣불리 인공방광을 만들었다가 재발해서 더 큰 고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면밀히 판단해서 방광을 절제하고 나면 인공방광 또는 회장을 이용한 요루판을 피부 쪽으로, 특히 이제 오른쪽 배 쪽으로 소변을 배액하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방광암에 확실한 위험 인자는 흡연이 있습니다. 흡연은 금연을 통해서 우리가 암의 위험이 1년에 약 1%씩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연하시고 그 다음에 암의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은 방광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의 비뇨의학 교수로 있는 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